30년간 한 회사를 일군 자수성가 시어머니와 10만 구독자를 가진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자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할까? 그런데 어느 날 SNS 스타인 예비 며느리 때문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깅스 차림으로 시댁 방문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된장찌개를 구식이라며 폄하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님 생신날에도 명품백 언박싱을 선택한 예비 며느리.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억짜리 신혼집과 1억짜리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마지막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굉장히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NS에서 100만 좋아요를 받아도 진심 어린 부모의 사랑 한 번만 못해. 이 한마디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든 대한민국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올해 65,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이름은 진경이에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1980년 20살의 저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께서 딸 자식 공부시키느라 땅까지 팔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낮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죠. 그때는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버텼어요. 손가락이 늘 바늘에 찔려 피멍이 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같은 공장의 기계기사였어요. 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퇴근길에 자장면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자고요. 결혼하고 2년 뒤 저희는 전세금 1,000만 원을 겨우 모아서 작은 공장을 차렸어요. 그때가 1988년이었죠. 처음에는 기계 2대로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술이 있으니까 기계는 중고로 사서 직접 고쳐서 썼죠. 낮에는 둘이서 재봉틀을 돌리고 밤이면 남편이 기계를 정비했어요. 첫째 민우를 가졌을 때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도 일했죠.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급한 주문이 들어왔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더 힘내자. 이 고생이 우리 자식 때에는 안 이어지게 하자.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받아야 할 돈이 5천만 원이 넘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죠.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왔고 직원들 월급도 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한숨만 쉬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결국 친정어머니께 받았던 금반지까지 팔아서 위기를 넘겼어요. 직원들 월급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제 옷가지며 가방이며 할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민우가 태어나고 한 달 만에 다시 공장으로 나갔어요. 기저귀 갈 시간도 없어서 공장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죠. 점심시간에는 잠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재봉틀을 돌렸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했어요. 진경 씨, 그만두고 애나 키우지?
저러다 애도 못 키우고 사업도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도 못마땅해 하셨죠. 애미가 되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버텨내야 우리 아이들 나중에 고생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분일까요? 5년이 지나자 공장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20명으로 늘었고 기계도 10대가 넘게 들어왔죠. 둘째 건우도 태어났어요. 이제는 육아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IMF가 터졌어요. 주변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저희도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들여왔죠. 다른 공장들이 못하는 특수봉제를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지금 이 기계 들여오면 당분간 가정 살림은 더 빠듯해질 거야. 괜찮아요. 살림은 제가 아끼면 되죠. 대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특수봉제가 대박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을 가진 공장이 많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IMF 때 오히려 회사가 더 성장했죠.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소기업이 되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제는 큰아들 민우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 건우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으려고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버텨왔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죠. 며느리가 오면 딸처럼 예뻐해주고 친정 엄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여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민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현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게 될 거라는 것을. 작년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죠.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사고 민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첫 만남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식구들 입맛에 맞는 소갈비도 준비했어요. 며칠 전부터 장조림도 미리 담가두고 방금 지은 솥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음식 맛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어요. 거실 소파 위치도 3번이나 바꾸고 식탁 위 과일 그릇도 자꾸 만지작거렸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여보, 뭘 그리 긴장하나? 어차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요. 시어머님 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가 생각나서요. 그때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었거든요. 한복은 며칠 전부터 풀 먹여서 다려놓고 머리는 미용실에서 하고, 그런데 막상 시어머님을 뵈니까 너무 떨려서 국물을 엎지르고 말았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현관문을 열자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타이트한 레깅스에 배꼽이 살짝 보이는 크롭티, 거기에 청자켓을 걸친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 올렸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이.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순간 제 정신인가 싶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전 지수예요. 밝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아기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지수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을 찍더니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와, 여기 진짜 레트로한데요? 요즘 시댁 투어가 유행이거든요. 제가 브이로그 채널을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티를 내진 않았죠. 그래도 첫 만남이니 웃으면서 거실로 안내했어요. 제가 정성스레 차린 상을 보고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저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먹방 컨셉이 아니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순간 허무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식사 자리에서도 지수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민우가 지수야, 이제 그만 찍고 밥 먹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죠. 심지어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보더니 어머, 이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하면서 수저도 들지 않았어요. SNS에서 요즘 비건이 대세더라고요. 고기랑 이런 건 안 먹으려고 해요. 채식만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매 관리도 되고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그의 여자친구가 무슨 비건이라고. 게다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와서 저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그래도 한번 맛보지 그러니? 어머니가 정성껏 끓였는데. 그러자 지수는 휴대폰을 들어 된장찌개에 사진을 찍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기다리거든요. 요새 시댁 방문 콘텐츠가 대세라서요. 어머님, 제가 요리하는 모습도 한번 찍어도 될까요? 키친 투어로 하면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식어가는 된장찌개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민우는 미안한 듯 저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죠. 저녁이 끝나고 지수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식탁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보기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여보, 우리 민우가 좋다잖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우리가 이해하려 노력해야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요. 진경아, 시집은 내 친정이 되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며 한 가족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이제야 깊이 와닿네요. 과연 지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충격적인 일들은 그 뒤에 일어났으니까요. 첫 만남 이후로 지수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자주 오니 정도 들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지수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제가 이른 시간부터 일어나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대로 간장게장을 담그고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다던 지수를 기다리며 찹쌀밥도 따로 안 쳐뒀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지수는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지수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눈이 너무 부어서 급하게 필러를 맞고 왔어요. 이번에 제가 찍을 브이로그가 협찬 영상이라 꼭 예쁘게 나와야 했거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필러 맞는다고 늦다니.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죠. 식탁에 앉자마자 지수는 휴대폰부터 꺼냈어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간장게장을 보더니 어머, 이거 완전 올드하다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SNS에 글까지 올리더군요. 여러분, 지금 시댁에 왔는데 완전 레트로 감성이에요. 간장게장이라니 우리 엄마도 이제 안 하시는 건데. 근데 저는 홍게살놀이나 연어롤이 더 좋더라고요. 시댁 문화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유유. 그걸 본 민우가 지수야, 그렇게 올리면 어머님 서운하시잖아 라고 말하자 지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오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요즘 시댁 생활 브이로그가 대세라고요. 제 채널 구독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머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이게 다 돈이 되는 콘텐츠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요리가 제 정성이 그저 레트로한 콘텐츠일 뿐이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어요. 지수가 갑자기 제 부엌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랍장과 찬장을 하나둘 열어보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그릇들은 다 버리시고 예쁜 신상 그릇으로 바꾸셔야 해요. 제가 요즘 대세인 브랜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김치통들도 너무 올드해요. 요즘은 다 모던한 용기 쓰시는데. 그러더니 제가 30년 넘게 써온 양은 그릇을 들더니 어머, 이건 골동품인가요? 하면서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양은 그릇은 제가 처음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이 그릇에 담은 음식은 절대 쉬지 않는다면서 소중히 써오셨다던 그릇이었죠. 지수는 계속해서 부엌을 컨설팅한다면서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제가 아끼는 그릇장도 손수 만든 밑반찬도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주신 옛날 레시피 수첩까지 전부 구식이다. 버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싹 다 바꿔야 해요. 제가 시집 오면 이런 주방에서는 요리도 못하겠어요.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 보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의 밥을 지어온 이 주방이, 이 아이, 눈에는 그저 비위생적인 구식 공간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양은 그릇을 꺼내 물로 닦으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진경아,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어머니야.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주방을 잘 지켜다오. 그런데 이제 예비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부숴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이었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올린 SNS를 봤어요. 제 주방을 몰래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죠. 여러분, 제 미래의 주방이에요. 어떡하죠? 완전 리모델링 각이죠? 시어머님 설득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유유 구독자님들 응원 좀 해주세요.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해시태그 시집살이, 해시태그 주방 리모델링, 해시태그 시어머니 설득하기.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헐, 저런 주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님 설득 파이팅. 우리 때는 달라져야죠. 올드한 시댁 분위기 화이팅 하세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민우가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놨다는 거였죠. 우리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정성과 삶이 담긴 주방이 SNS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걸 보고도 자기 여자친구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 생일이었죠. 제 생일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은 출장이라 집에 없었지만 아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도 끓이고 특별히 약과도 만들어뒀죠. 약과는 우리 시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민우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 저녁이 다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지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제가 촬영을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순간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죠. 문득 궁금해져서 지수의 SNS를 열어봤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지수는 제 생일날 무슨 브랜드 명품백 언박싱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카메라를 들고 지수를 찍고 있었고요. 방송 중에 지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원래 시어머님 생신이었는데 200이 한정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했어요. 시어머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화면 속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하더군요. 방송 채팅창에는 시어머님보다 명품백이 먼저죠. 현실적인 선택굿. 시어머님은 매일 계시지만 한정판은 오늘뿐이잖아요.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만 쓰러질 것 같았어요. 혼자 끓여둔 미역국은 식어가고 있었고 정성스레 만든 약과는 식탁 위에서 쓸쓸해 보였죠.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어요. 민우가 5살 때였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따라 공장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죠. 민우가 공장으로 찾아와서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생일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나중에 제가 크면 엄마한테 예쁜 선물 살게요. 그때 저는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아들의 그 약속이 이렇게 지켜질 줄은 몰랐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민우의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쓰던 방이라 이것저것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무심코 들어가 보니 책상 서랍에서 낯선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그건 신혼집 계약서였어요. 지수의 이름으로 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금이 무려 5억이었어요. 남편 몰래 제가 민우 앞으로 붓돈 모아둔 적금이 딱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그 옆에는 지수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오빠, 이제 시부모님께 신혼집 얘기 꺼내봐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어머님이 적금을 좀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면 계약금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출로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최소 1억은 해야.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은 아들들 결혼시킬 때 보태주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지수는 그걸 벌써 다 계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수의 SNS를 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것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댁에 처음 갔는데 완전 올드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자산이 좀 있으시다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괜찮게 차릴 수 있을 듯,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만 하시는 시어머님, 제가 들어가서 싹 다 바꿔놔야겠어요. 시어머님 모시고 프렌치 레스토랑도 가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회사 하시는데 은퇴하실 때 되셨더라고요. 오빠가 물려받으면 제가 브랜드 런칭하는데 투자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수의 게시물들을 봤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은 느낌. 마치 저희 집을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왔네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온 아들은 취기가 있어 보였어요. 지수와 라이브 방송을 끝내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물었어요. 민우야, 너는 지금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니?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지수가 좀 특별해요.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순간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의 도리는 안 바뀌는 거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책상 위에 있던 계약서를 들어보였죠. 이게 다 뭐니?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요즘 세상이니?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내가 어릴 때 아프면 늘 곁에서 밤새워 간호해 준 게 누구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한 게 누구고 의사되라고 뒷바라지한 게 누구야?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생일날 명품백이 더 중요하다는 여자를 두고 내가 웃고 있어?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제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날 밤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제가 울면서 모든 걸 이야기했죠. 지수의 SNS 게시물들, 계약서, 그리고 생일날 있었던 일까지.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남편이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30년 전 우리 부부의 모습이 보였죠. 허름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옷 살 돈도 없어서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그때 우리 장비 살 돈이 없어서 중고 재봉틀로 시작했잖아. 밤새워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기계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당신은 임신한 몸으로도 미싱을 돌렸지. 다음 장을 넘기자 민우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조산원에서 출산했는데 그날도 공장 일 때문에 제가 퇴원을 서두른 거였죠. 이것 봐. 민우 돌잔치도 공장에서 했잖아. 직원들이랑 같이 떡 돌리고 우리 아들 젖병 소독할 때도 작업장 한켠에서 했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단 하루도 가족보다 앞선 게 없었어. 돈보다 명예보다 가족이 먼저였다고. 그때였어요. 민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은 모양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손에는 어릴 적 일기장이 들려 있었죠. 어젯밤에 제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초등학교 때 쓴 일기예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폈어요.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셨다. 나는 산타 선물을 받고 싶었는데 근데 저녁에 엄마가 오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셨다. 대신 엄마가 손수 뜨개질한 장갑을 주셨다. 처음엔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매일 밤 몰래 뜨개질하신 거였다.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나는 이렇게 좋은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가 기억나더군요. IMF로 회사가 어려워서 장난감 살 돈도 없었을 때 실이라도 사서 매일 밤 조금씩 뜨개질했던 거죠. 민우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어요. 2000년 3월 15일 오늘 학교에서 아픈데도 엄마가 회사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해서 속상했다. 근데 알고 보니 엄마가 회사 일 다 미루고 오셨다. 교문 앞에서 달려오시는데 작업복 차림이셨다. 창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랑스러웠다.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다. 남편이 민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겠니?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지수였죠. 오빠 웬일이에요? 갑자기 부모님과 함께 만나자고. 지수는 여전히 레깅스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남편이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지수 양, 우리 가족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남편이 앨범을 펼쳤어요. 우리 가족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 허름한 공장에서 시작해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회사가 점점 커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 민우의 모습까지.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입니다.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이 세월이 자부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만의 역사죠. 지수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수가 말을 못 잇고 있을 때 민우가 일어섰어요. 지수 씨, 미안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전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았네요.
지수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지수 씨가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SNS에 좋아요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오빠, 제가 얼마나 구독자가 많은데요? 제가 인플루언서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면 제가 나섰어요. 지수야,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가족보다 소중할 순 없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다 그래.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텐 그저 콘텐츠에 불과했던 거지.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님, 저는 그냥 트렌드를 따랐을 뿐이에요. 요즘은 아니, 다들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효도하는 자식이 많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많아. 그게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야.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수의 휴대폰에서 라이브 방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대화가 그대로 중계된 거죠. 채팅창에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 말씀이 너무 멋있으세요. 저도 눈물 났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한국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 진짜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어요. 지금 이 방송 보는 젊은이들, 부모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다 부모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을 통해 놀라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송을 보고 있던 지수의 친정어머니셨죠. 지수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니?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나는 내가 SNS에서 잘 나가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내 말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 알겠구나. 지수의 친정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 너 대학 보내려고 식당 일하면서.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 내 딸 잘 되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지수의 어머니도 우리처럼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지수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부모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지수야, 너는 지금 SNS 별점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거야. 그때였어요. 민우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지수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 방송 채팅창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보살피지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인데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프다고 칭얼댈 때마다 밤새 안아주시던 손길,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몰래 보습학원비 마련하시려고 이웃집 김장을 도와주시던 모습, 의대 합격했을 때 기뻐서 우시던 그 모습, 전부 잊고 살았네요. 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채널이, 제 이미지가. 그때였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양, 우리 가족의 역사는 SNS 콘텐츠가 아닙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한 땀 한 땀이 가족을 일궈왔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웃을 때도 함께 웃었죠. 남편은 옛날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이건 IMF 때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 공장들이 다 문 닫을 때 우리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죠. 이건 민우가 의대 합격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지수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는 직원들이 월급을 자진해서 반으로 깎자고 했어요. 사장님 내외가 우리 가족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의 좋아요입니다.
그때 방송 채팅창에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나네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SNS 별점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걸 배웠어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유명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러다가 진짜 소중한 걸 망가뜨릴 뻔했네요. 저는 조용히 지수에게 다가가 그동안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말을 했어요. 지수야, 이제 알겠니? SNS에서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아도 진심 어린 부모의 사랑 한 번만 못해. 내가 입고 다니는 명품 백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강남 아파트도 가족의 정보다 소중할 순 없는 거야.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내밀었어요.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양은 그릇이었죠. 이 그릇 좀 봐. 겉은 낡았지만 안에는 수천 번 끓여낸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어.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의 가치란다. 그때 민우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죠. 지수 씨가 SNS에 올린 모든 영상을 봤어요. 시어머니 흉보는 것도, 우리 가족을 비하하는 것도, 심지어 어머니 적금 통장 사진을 몰래 찍어서 자기 친구들과 공유한 것도 다 봤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오빠, 어떡해. 처음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밤길을 달리시던 모습이요.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택시도 안 잡히고 어머니는 저를 업은 채로 3km가 넘는 길을 달리셨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작업복은 흠뻑 젖어 있었죠.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빌던 모습.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커서 꼭 의사가 되겠다고. 방송을 보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지수 씨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전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지수 씨를 통해 더 선명하게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때 지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 인플루언서라고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데.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내 구독자 중에 내가 아플 때 밤길을 달려줄 사람이 있니? 내가 힘들 때 밤새 안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시어머님, 전 정말 이런 가족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도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바로 그때 지수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수의 친정 어머니께서 옛날 사진을 보내신 거였어요. 20년 전 지수가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면서도 지수를 안고 계신 모습. 엄마, 지수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진짜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요. 오늘 직원분들 정년퇴 임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우리와 30년을 함께 해온 직원분들의 정년퇴 임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있었던 일로 잊고 있었네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정년퇴임하시는 김 여사님이 저를 보더니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사모님,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세 낳고 육아휴직 쓸 때 사모님께서 애까지 봐주시고 그 은혜 절대 잊지 못해요. 최 반장님도 다가오셨어요. 사장님 내외분이 우리 가족 같았습니다. IMF 때도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갈 때도 뒤에서 도와주시고 그때 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회사를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란 표정의 남편을 바라보며 민우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일구신 이 회사,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곳은 3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제가 의사를 그만두더라도 이 가족의 역사는 반드시 이어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훔쳤어요. 민우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SNS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의 흔적이라고. 이제 제가 그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지수였어요. 시어머님. 지수는 이제 레깅스가 아닌 단정한 치마 차림이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앞으로 SNS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가족의 의미를, 사람의 도리를. 저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가 늘 간직하고 있던 말을 해주었죠.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모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길 반복했기 때문이야. 지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고 민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3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경아,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걸 지켜내는 게 우리 며느리의 몫이야.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의 등불이 되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어머님들, 당신은 위대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의 등대 채널 구독 후 사연자분께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두 분을 추첨하여 직접 선물을 보내주신대요.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유튜버로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는 62년 범띠 언니, 저 마음의 등대가 구독자분들의 밝고 지혜로운 실버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